이어서 의용소방대 제7장이죠. 의용소방대 86쪽 보시면 돼요. 뭐 굉장히 간단한 설명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86쪽의 맨 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돼 있는데요. 그거 일단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6쪽 중간에 숫자가 하나 나와요.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의용소방대 활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사회생활, 좀 더 명확한 직업을 가지시게 되면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모집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의용소방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의용소방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학교를 졸업하시고 웬만큼 직장생활 또는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관심이 있으시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봉사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좀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의 봉사심이 좀 필요한 직업이라고,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읽어드릴게요. 이 법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자,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예요. 자, 소방 업무를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조한다. 자, 체계적으로 보조한다는 것은 시간, 장소, 하는 일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 홍보. 뭐 이렇게 가끔씩 뭐 스티커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면서 뭐 불조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년을 65세로 한다. 자, 정년을 65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용소방대원이 그 일을 할 때만큼은 굉장히 좀 공익적이고 어쩌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5세라는 나이가 이게 정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해석만큼은 제가 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의용소방대, 지금 제가 교육 홍보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어떤 좀 큰 사건이 벌어지면, 지역사회에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교통통제예요. 그 왜 이렇게 경광봉이라고 들고 이렇게 차 이렇게 보내고, 뭐 차 가로막고, 차 보내고 가로막고, 이거 있죠? 우리가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는 신호수라고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광봉을 들고 의용소방대원도 이렇게 착용하는 어떤 복장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걸 착용한 다음에 경광봉을 가지고 뭐 차 이렇게 우회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임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뒷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소방관은 즉시 이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경찰관이 기본적인 어떤 교통통제를 경찰관이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의 일을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고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활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럴 일이 극히 드물긴 한데요. 이제 대피명령 같은 경우, 뭐 아파트 단지를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니, 하다못해 짐을 들어서 좀 이렇게 뭐 차에 실어주고 하는 것도 의용소방대원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외로 체계적으로 보조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의용소방대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반적인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거, 그리고 비상상황에 동원되는 일,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라는 게 지역사회의 각종 중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장협의회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통장협의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의 어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각 동에, 또 동 안에 이제 통을 나누어서 통장님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지역사회 중요 단체 중에서 의용소방대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소방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어떤 시청이나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체계적인 그 조직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0쪽이요. 이게 이제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인데 90쪽에 맨 위에 보면은 대외무역법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뭐야? 소방제품 전시 홍보하는데 무슨 대외무역법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다른 법률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은 네모칸이 하나 나오고요. 굉장히 뭐 법령이 많이 나와요. 법령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자, 대외무역법. 이거는 이제 이런 목적이 있죠.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통상의 확대를 하고, 통상, 국제 무역 통상할 때 통상이요.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소방 제품을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때로는 계약을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4조 2항에 2호를 보면은 무역전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무역전시장 뭐예요? 킨텍스, 코엑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센텀시티에 관련된 그런 전시장, 각종 전시장들, 무역전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용품, 소방제품이 우수한 소방제품을 국내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계약을 해야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뭐야 이거? 소방인데 왜 무역이 나와? 우리나라 소방용품이 외국으로 가고, 또는 외국의 소방용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외무역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등등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의 목적을 읽어보면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어쩌고 저쩌고로 목적을 한다. 그래서 모르실까봐 제가 도대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뭐냐, 무슨 전자통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천문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많아요. 연구원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소방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연구기관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민법 얘기가 나와요. 민법에 따라 돼 있는데, 민법 제31조를 보면은 법인 성립의 준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요. 학교법인 마찬가지. 대학교도 법인이죠. 법인이 있죠. 이러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성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철저하게 개인, 개인인 자연인하고 법인이 이제 법에서 말하는 게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데, 이제 저나 이 수강생 여러분들 개개인은 개인이고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은 일단 단체를 말하는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게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방에 관련된 법인들이 생각보다 또 있기 때문에 민법 31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도 제1조의 목적은 연구 개발한다는 얘기고, 제2조가 뭐냐면요. 기초연구란, 이 법에서 말하는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공학, 의학, 농학 등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방은 여러분 이미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공학이잖아요. 소방공학이잖아요. 공학 들어보잖아요. 이 단어 써있잖아요. 지금요.
제2조에 공학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1조, 이 법은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아니, 그러니까 소방 산업 용품이나 물품하고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 경제가 좋아지죠. 자, 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그러니까 국제협력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박람회 하는 거면 전시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